네, 평양 7차 당대회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평양 시간은 9시죠.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뭐 예상했던 대로 김정은을 위한 당대회였습니다. 또 하나 소형 핵탄두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당대회를 위한 선물이라고 얘기했군요.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교수님, 저희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실내에서 벌어지는 행사, 저 행사장 안의 모습은 공개가 안 됐네요. 생중계 안 했습니다. 네, 생중계를 못한 이유가 네.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하면은 네. 과거에 김일성이 당대회를 준비를 위해서 네. 사람들을 골라도 네. 결국 당대회 뚜껑을 열게 되면은 네. 엉뚱한 발언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 김일성이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네. 마찬가지로 김정은이가 현재 당 대표의 대표를 3,000명을 이렇게 모아놨고 네. 그다음에 방청객을 2,000명을 고르고 골라서 네. 북한에 가장 충성스러운 5,000명을 모아놨지만 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네. 김정은에 대해서 돌발 발언을 하거나 할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입니다. 네. 만약에 생방송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북한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부러 녹화 방송을 해서 네. 갭을 두고 이렇게 높은 사이에서 그런 우발적인 사고를 이제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거리의 교통경찰 보니까 평양에서는 역시 보슬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서울하고 날씨가 좀 비슷했던 것 같네요. 네, 일부러 날씨를 찾아봤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왔고 오후에 반짝, 다시 저녁에 흐린 날씨로 되고요. 여기가 네. 좀 추워서 지금 긴팔 입고 다니죠. 네, 그렇네요. 평양은 한 5월까지 좀 춥습니다. 네. 6월이 돼야 여름이 되는데 우리는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저기 지금 북한에서 네. 열병식이라든지 이런 네. 충분한 연습을 하는데 네. 바깥에서 하는 행사는 생중계를 하는데 실내 행사는 그리고 예. 6차 당대 네. 10년에 한 것도 역시 중계하지 않았고요. 네. 아마 이걸 다 편집을 해서 네. 검열을 받고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그림으로 망치와 낫 이런 공산당의 상징물들 보이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고 가능성 말씀 주셨는데요. 작년에도요. 사실은 실외 행사지만 생중계한 내용을 보니까 북한 내에서도 방송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한 목소리가 옆에서 좀 들려왔는데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0일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좀 빨리 오십시오. 빨리. 다좀더 지켜라. 어디 소리가 되죠? 네. 자, 이것처럼 화면이 깨지고 하는 장면이 잠시 나왔었거든요. 들어가서 안 될 저 목소리. 자, 김정은이 걷게 될 저 빨간색 양탄자 위에 있는 상황. 그렇죠? 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은 좀 화가 났을 수도 있겠네요. 누가 좀 혼났을 수도 있겠군요. 저 장면 말고 네. 저때 10월 10일 날 당차는 행사 때 네. 김여정이가 뒤에서 뛰어다니는 모습도 그것도 네. 방송사고의 하나입니다. 네. 원래는 그렇게 뛰어다니는 모습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김여정의 모습 잠시 후에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자, 오늘 있었던 것 중에 눈에 띄는 것 하나는요. 천리마가 아니라 말리마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북한의 방송원들은 이걸 몇 번 강조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노동당의 전투적 호소 따라 사륙자강의 말리마 기상을 만방에 떨친 위대한 승리,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새로운 말리마 시대의 영적 기상을 만천하에 떨친 역사적인 70일 전투 대승리로 결석되었다. 김기호 교수님, 말리마란 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가요? 원래 있었나요? 처음 나왔죠. 처음 나온 거, 예. 북한의 지금 그 당 역사 연구실이나 네. 말 만드는 사람들, 김정은 서기실 뭐 이런 사람들, 네. 책사들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네. 이 좋은 말을 끄집어내서 네. 뭔가 김정은 시대를 알리고 싶은데 네. 그 앞에 보면 또 자력장항의 말리마 운동이라 그랬거든요. 네. 말은 뻔지르지만 실제로는 제재로서 외부의 도움받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가자는 주체와 연결되는 건데 네. 고입되어 있는 걸 오히려 자기들이 드러내는 거죠.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간다 그러는데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 같다는 건 만리를 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김여정이 방송 뒤에 걸리는 모습 저런 건데 원래 찍히면 안 됐던 건데 만약 편집을 보냈다면 저거 반드시 숨겼겠죠. 그렇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말리마 얘기인데. 말씀을 좀 드리면 말입니다.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네. 김정일 부하들이 김정일이를 말리마 정신, 말리마 운동을 하는 네. 말리마의 기세 뭐 이런 걸로 해서 김정일을 우상화시키려고 했었는데 네.
김정일이가 뭐라 그랬냐면 네. 우리 아버지 김일성이죠. 우리 아버지도 천리마인데 네. 내가 어떻게 말리마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난 네.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사양을 했는데 네. 이 손자 김정은이는 네. 할아버지 천리마보다도 10배 빠른 말리마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뭐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네. 일단 외양은 할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많이 했지만 어쨌건 할아버지의 생각을 10배를 키운 말리마라는 개념을 북한 주민들한테 처음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36년 전하고 비교하자면요. 그때 할아버지 시절에는 했던 주장들이 조국통일 5대 방침도 나왔고 또 김정일은 전 민족 대단계 10대 강령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통일을 위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역시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우상화의 도구로서 좀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번에 김정은이가 이제 뭐 핵보유기를 자랑도 하면서 네. 뭔가 통일 이미지를 내세우지 않으면 네. 북한 체제를 유지할 근거가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네. 내가 북한 체제를 통치하는 것은 미제국주의의 침략도 막지만 네. 내가 조국 통일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반드시 내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는 하긴 할 겁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고 네. 그래서 지난 1980년도 6차 당대회 때는 북한이 고려연방안을 네. 내줬었어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내줘서 네. 남북한을 연방제에서 통일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약간 수정된 연방안을 다시 제시할지 그걸 우리가 네.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뿌옇게 구름이 내려앉은 평양거리 지금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저 건물 안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7차 공산당 당대회 열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결국 김정은을 위한 1인을 위한 우상화 계속 진행되는 건데 최고령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1인 체제의 지배를 강화하는 우상화 발언 계속했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좀 엮어봤습니다. 확인합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21세기의 태양이십니다.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충정 다하는 열혈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김기호 교수님. 저렇게 이제 최일선에 있는 최고령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뭐 21세기 태양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충성 발언을 해야만 하는 거겠죠. 지금 김용남이가 사실은 그 외국에 대해서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도 김일성도 섬기고 자라왔는데 네. 지금 저 89세의 고령이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 자, 화면 속에 김영남입니다. 네네. 저 이제 손잡벌 되는 김정은을 네. 21세기의 태양이로 하고 있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또 아들, 손자,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네. 현재 북한에서는 89세입니다. 네네. 북한에서는 노장청 네.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섞어서 그 엘리트들을 운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나이로 봤을 때 네. 김용남이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상무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세 명이 상무위원이네요. 김정은, 네. 김영남, 황병서 세 명인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김영남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 빠질 가능성이 예, 있다. 그 밑에로는 네. 최룡해는 아마 건재할 것 같고요. 네. 김기남이가 지난번에 그 여러 가지 선전선동의 실수도 했고 그래서 네. 괴벨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나이도 있고 그래서 김기남이 밑에 김여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김기남이도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세태복은 최고인민회의 의장인데 연용으로 봤을 때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네. 김용남, 최태복은 당대회에서는 당 정치국원이냐 상무위원회에서 빠지느냐 여부고 예. 최고인민회를 해야 되고 박봉준은 내각 총리인데 네. 박봉준은 6.28 경제개선 조치와 2002년 7 조치를 해서 아마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건데 신진 세력 교체, 젊은 리더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자, 네.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네. 거슴 번지르하고 네. 직책은 높은 자리는 노인네를 주고 네. 실제로 실무적이고 힘이 있고 일할 자리는 젊은 사람을 주는 그 행태를 꼭 보여왔습니다. 이게 김정일이가 물려준 건데 네.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굉장히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네네. 말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네네. 현지도 댕기면 잘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힘이 들어서 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김정은이가 등장한 2012년도에는 네. 김정은이가 지금보다 더 어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네. 50 넘은 사람은 다 내쫓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통찰해 보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60세 정도로 해가지고 네. 나이가 많은 60세가 넘는 당원들은 네. 명예당원으로 이렇게 은퇴시키고 네. 그 이하만 가지고 당원을 이렇게 구성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 제가 하나 보고 싶은 관점이 있는데요. 네. 김정일이가 등장할 때는 김일성대학 자기 동기들이 신진 세력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있는 데를 관악산 하듯이 걔네들은 용남산이라고 하는 걸로 아는데 네. 용남사파들이 신진 세력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은 지금 그런 인맥이 북한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세력을 더군다나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세력이라서 네. 과연 저 친구가 끌고 다닐 수 있는 세력이 누군가 네. 한번 그걸 한번 주의 깊게 겉으로는 표가 잘 안 날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앞에 나올 테니까 그걸 그렇죠.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과 함께 현재로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정은도 내 사람으로 교체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언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지 그걸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그거와 관련해서 네. 혁명 1세대들의 그 아들 자손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지금 이제 당 군사부장하는 오일정 같으면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이거든요. 네. 그런 2, 3세들로 하여금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게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평양에 들어간 것이 이제 AP도 있고 CNN도 있고 서방 언론들, 특히 미국의 언론들입니다. 평양 거리를 취재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을 거고 이 시간에 김정은 체제의 평양 모습 많이 카메라에 담았는데 웨이신이 전한 평양 모습 몇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거리에서요. 평양 시민 인터뷰됐는데 영어로 합니다. 확인해 봅니다. We do best for the building the thriving country. 7차 내가 지금 36 만에 정말 우리 국민의 원수를 모시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군자 자부심이 오늘은 정도인가는 우리 전 사람들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국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국이 잘 되는 게 바로 나 자신도 잘 되는 길이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본 이후로는요, 저 장면 할 때 꼭 옆에 보위부 사람이 또 선전부 사람이 이렇게 막 지시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빨간색, 분홍색 북한식 한복을 입은 여성이 영어로 인터뷰한 모습 보니까 굉장히 이질적이네요.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을 평양 갔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김일성 그 사적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미모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프로를 내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조금 알아봤더니 지금 일본 언론도 좀 들어가 있어요. 아, 일본 언론도 평양에. 가 있고 중국 언론도 가 있는데 네. 전부 다 저 대회장에는 못 들어가고요. 바깥에 근데 그 일본 언론은 지금 돌아다니는 것도 좀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더 제한을 네. 받고 있지 않나 싶고 네. 하나 궁금한 거는 중국 언론이 저기 사유 문화 궁전에 들어갔나 그랬더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 중국 언론은 특별히 들여보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올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북한하고의 문제 때문에 만약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내부 감열을 다 거쳐서 북한하고 합의해야만 나올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 외부에 공개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건데 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영어를 하는 사람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아, 외신 기자들의 모습 지금 네. 화면에 보이고 있군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네.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네. 거기에 이렇게 얼쩡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처음에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준비된 시민들이겠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연습을 하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가 왔다 갔다 하라 이렇게 준비가 네. 돼 있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는 우발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지만 네. 모든 게 준비되고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10년쯤 전에 평양에 들어가서 취재할 때 뭐 계속 보위부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는 절대로 평양의 민간인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질문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 그런 걸 여러 번 당부를 받았는데 비슷한 상황 계속 되고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36년 전에 있었던 1980년 10월에 6차 당대회 그리고 이번에 7차 당대회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를지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떤가요? 네, 같은 점은 네. 이번 참석자들은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 자기네 신분도 상승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물도 받습니다. 요새 네. 42인치 LED TV하고 네. 그다음에 각종 선물 세트를 이제 받게 되고 네. 또 과거에 6차 당대회 때도 네. 상당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일제 TV하고 네. 북한제 냉장고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7차 당대회 대표로 뽑힌 것만으로 영광인데 선물까지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이제 6차 당대회, 7차 당대회 같은 점이고 네. 과거 6차 당대회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구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해서 네. 광수한테 책임을 묻고 그래서 몰아내라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을 무죄 석방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양심적인 지식이다. 네. 그래서 김대중 선생이라 부릅니다. 네. 북한에서 선생이라 부르면 굉장히 우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선생이라 부르고 해서 하면서 무죄 석방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이번에는 참석자들에게 네. 지난번에 그 언론에 공개됐던 네. 청와대를 2분의 1로 축소했던 모형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그 장사정포들이 포격하는 그런 훈련하는 네. 그 장면을 공개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서울 해방이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의 도시를 공격하는 모습 저런 거 보이면서 청와대가 모델을 해놓은 말도 안 되는 가상의 그림입니다만 저희가 보기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그러나 이제 주민들한테 저런 메시지 계속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다른 점을 또 지적하자면은 네. 과거에 6차 당대회 때는 1980년도에는 네. 북한 경제가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전 주민들한테 쌀도 좀 주고 네. 그다음에 사탕, 설탕도 주고 네. 그다음에 식용유도 주고 네. 이런 선물을 줬습니다. 전 주민한테. 그런데 이번에는 정 반대로 전 주민들한테 석 달에서 5개월 정도의 그 월급을 전부 다 이렇게 강제로 각취를 해서 네. 각취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노동자들한테는 1년치 월급을 가불 해서 네. 충성 작업으로 상납하라 그러고 이렇게 갈취를 해서 이번 행사를 이제 한다는 것이죠.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5번째 핵실험이라는 아주 중대한 도발할까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만 아직은 안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북한 TV를 보면요. 자, 소형화한 핵폭탄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고 이 노력, 자신들이 이룬 성과는 이번 7차 당대회에 대한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냐는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마련된 우리식의 소형 핵탄두 개발과 탄도로켓 전투부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보호 시험, 대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 지상 분출 및 계단 분리 시험, 세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에서의 대성공 등은 차강력의 강자들인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당 제7차 대회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다. 문장을 좀 짧게 얘기했으면 더 알아듣기 쉬울 텐데 북한 주민들이 저래가지고 알아듣겠나 싶네요. 어쨌건 소형화를 계속 강조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신경질이 나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네. 났을 것 같아요. 소형화하고 핵실험도 멋있게 해가지고 딱 대관식, 셀프 대관식을 네. 휘황한 설계도라는 말을 나오려고 했는데 네. 무수단 미사일 3발 실패했잖아요. 네. 노동 미사일도 또 한 발 안 됐고 네. SLBM도 많이 뻥튀기 했지만 사실은 30km 정도 비행밖에 못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3차 핵실험 때 물론 소형화했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핵탄두가 약 500kg 정도 경량화되고 이 부피가 60cm 정도 이하 정도가 돼야 60에서 80cm 그래야 모든 핵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해가지고 네. 원하는 사거리만큼 500km에서 1,500km, 3,000km, 12,000km를 나가는데 이것을 연거푸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완성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네. 김정은의 업적을 하는 거. 저게 바로 지금 동그란 소형화했다는 거죠. 경량화했다는 거죠. 네. 저게 이제 그 기폭장치와 연결되면은 네.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거죠. 핵탄두가 되는 거죠. 저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하라고 3월 15일에 지시했는데 네.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 달,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김정은이 뭔가의 동고란 쇠공 같은 것을 이제 살펴보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소형화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실제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 알 수가 있어요 말이죠. 그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참 예상 밖으로 편집 때문이건 무엇이건 간에 오늘 있었던 자신들의 행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쯤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이후에 또 정리를 잘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 주변 오늘 행사 평양에 다들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중국 매체가 그런데 그 동북아, 그러니까 북서쪽 태평양에 시진핑이 2번이나 갔었다. 이 처음 두 문장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남중회를 2번 시찰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게 좀 미국이 볼 때 또 많은 걱정을 좀 낳을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저거가 지금 이제 중국몽이 이루어지는 걸 꿈꾸는 거죠. 지금 저기 안 웨이핑이 이야기한 걸로 돼 있는데 인민해병군 북부정부 부참모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 전 직책이
중국의 동해함대, 북해함대, 남해함대가 있습니다. 네. 남해함대의 부사령관이었습니다. 네. 출신이죠. 그래서 저는 남중국해. 네. 지금 저기 남사군도가 남쪽에 있는 섬, 남쪽에 네. 있는 모래사자 그렇게 쓰는데요. 네. 저까지 어떻게 중국 바다가 될 수 있겠어요? 저기 네. 명나라 때 구단선이라고 해서 네. 그까지 왔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국제법을 무시하고 쭉 12해리가 보통 영해인데 한 200해리, 300해리 이상, 500해리 이상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를 자기네 섬이라고 주장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 라세남이라고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그거를 네. 12해리를 통과하면서 네. 우회 항행권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 네. 거에 맞서기 위해서 시진핑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는지 네. 뭐 배를 타고 갔는지 비공개를 해서 지나갔다 그런 걸 발표를 했죠. 자, 저 장면도 시진핑이 군복을 입고 등장한 최초의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군권도 완전히 장악한 상징 중에 하나로 저희가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어쨌건 시진핑이 이렇게 직접 시찰했다는 것, 뭐 아주 흐릿하게 나온 뉴스라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좀 긴장하는 상황 뉴스가 좀 하나 들려왔던 것 정리해드렸습니다.